싸늘한 침묵이 감도는 집안. 가족이 잠든 틈을 타 누군가 조용히 방을 빠져나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엄마, 그게 아니라 딸을 지켜보고 있었던 엄마. 너 방으로 빨리 안 들어가? 엄마,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들어가! 제발 놔줘. 딸을 방 안에 가두고 돌아서는데 아니 이것이! 방 안에 있던 딸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창문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미자 너 거기 안 서? 위험을 무릅쓰고 집에서 탈출한 미지 씨.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미자 문 열어. 너 거기 가면 안 돼. 미자. 엄마, 제발 그만해. 누구 미자?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딸과 어떻게든 딸을 막으려는 엄마의 추격전이 잠시 멈춘 듯 보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딸. 놀랍게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어젯밤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미지 씨. 치료를 마친 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지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저씨. 그래. 한 중년의 남성이 다친 미지 씨를 위로하던 그때 당신이 여기 왜 와? 어? 나가! 안 나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모님. 놀랍게도 중년 남자의 정체는 예비 사위. 딸의 나이보다 무려 25살이나 많았습니다. 장모님, 당신 정말 미쳤어?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정말 사랑한다고요. 너 제발 정신 차려! 너 이 사람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장모님. 장모님이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전 미지를 사랑합니다. 이제 그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인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미지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두 사람의 결혼을 막으려는 엄마.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건 발생 한 달 후 법정에서 다시 만난 최윤정 씨와 예비사위 장순동 씨. 최윤정 씨가 장순동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법정까지 서게 된 걸까요? 피고 장순동 씨는 원고 최윤정 씨의 딸 박미지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박미지 씨와 혼인할 것처럼 속여 원고 명의의 건물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딸을 속여서 본인 명의의 건물을 가져갔다는 원고 측의 주장. 그 건물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피고가 원고 명의의 건물을 피고 앞으로 이전할 당시 원고의 딸
박미지 씨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제 와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고의 건물은 시가가 8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매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이 부당했다고 생각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이 저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저놈이 그 건물만 가져갔는 줄 아세요? 피고에게 맺힌 게 많다는 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 보자. 요거.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오직 제 딸아이 하나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빠가 없는 대신 모든 딸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엄마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조사님 오랜만입니다. 미도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우연히 사업 동업자인 장순동 씨를 만난 윤정 씨.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정 씨가 그를 경계합니다. 장 실장님, 왜 그런 일이세요? 뭐 좀 살 게 있어서요. 뭐 그동안 사업이 좀 되시나 보죠? 이런 데도 다 나오시고. 그나저나 저한테 빌려간 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그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보세요? 사실 장순동 저 사람은 사업자금 때문에 3억이나 빌려간 후에 갚지 않아서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이상한 일이 생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저녁에 있을 사업 모임차 외출을 준비하는 윤정 씨. 이상하네. 윤정 씨가 평소 아끼던 폐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다이아 반지가 어디 갔지? 이상하네. 아줌마, 혹시 저기 청소하다가 내 폐물함 그거 건드렸어요? 아니요. 정말 못 보셨어요? 아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아줌마밖에 더 있어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따님 방에 가셔서 서랍 좀 한번 보세요. 가사 도우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서랍을 확인하는 윤정 씨. 그런데 서랍에서 발견된 서류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서류였을까요? 그리고 폐물이 없어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엄마 몰래 1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던 딸. 게다가 이자를 내지 못해 독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미지가 저 몰래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제 폐물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그날 오후 엄마, 나왔어. 너희 어머니, 응? 누구 맘대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물건에 손을 대? 사실은 누가 바이올린을 훔쳐가서 새로 사느라.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너 그거 말이 되니? 그럼 어떡해. 혼날까봐 말은 못하겠고 레슨은 가야 되고. 엄마 딸이 중에 그게 돈이 중요해?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주면 되잖아. 석연치 않은 딸의 거짓말과 태도에 당황한 윤정 씨.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일단 딸의 빚부터 갚기 위해서 건물을 팔기로 한 윤정 씨. 그런데 저번에 그 복비 넉넉히 챙겨주셨는데 제가 인사도 못 드렸네요. 복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보름 전에 그 따님 통해서 상계동 건물 파셨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아유 진짜 뭐 잘못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사모님도 잘못 알기는요. 제가 사모님 부동산을 뭐 하루 이틀 거래했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이 매매되었다는 말에 당황한 윤정 씨. 그런데 놀랍게도 딸 미지 씨가 몰래 엄마 명의의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건물 매입자인 장순동 씨의 집을 찾아간 윤정 씨.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됐다는데요. 장순동 씨가 미지 씨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딸은 왜 장순동 씨의 집에 찾아온 걸까요? 아저씨, 이거. 엄마 보석이랑 제 바이올린 다 팔아서 마련한 거예요. 미지를 위해서라도 아저씨가 빨리 성공해야겠다. 고맙다 미지야. 자연스럽게 미지 씨를 안는 순동. 대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인 걸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다가 손을 대?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최 사장님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가 아니야? 어린애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 장순동 씨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미지 씨. 돈 이게 얼마야? 엄마 그러지 마. 이 돈 내가 준 거야. 장순동 씨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그를 돕기 위해 엄마의 폐물을 훔쳤다는 미지 씨. 게다가 엄마 명의의 건물까지 헐값에 넘겼다는데요. 딸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시끄러워. 넌 가만히 있어. 저런 인간은 대통 당해야 돼. 응? 가자고. 경찰서로 가자고. 글쎄 어디 있으니까요. 미지야. 엄마 진짜 그만해. 나 아저씨 사랑해. 뭐? 우리 결혼할 거야. 25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지도 못한 딸의 발언.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도 못했던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들 미쳤어? 미지야, 이 사람 네 아빠 뻘이야.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 잡는 대로 미지랑 결혼하겠습니다. 미쳤어? 지금 어린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긴 말할 거 없고 너 당장 집으로 가자. 그리고 당신 내가 당장 고소할 거야. 들어가. 결국 엄마는 딸을 방 안에 가두기에 이르는데요. 장순동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 도망치던 딸을 필사적으로 말렸다는 윤정 씨. 자기 아빠 뻘이나 되는 남자한테 홀려서 시집간다는데 어느 엄마가 말리지 않겠어요? 그것도 돈이나 뜯어가는 한량한테 말이에요. 그거 말리다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제 딸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한입니다.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애를 꼬드겨서 1억이나 넘는 돈을 빼앗아 가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제 건물까지 가져갔어요. 피고의 행각이 드러나자 재판은 원고 측으로 기우는 듯 보입니다.
원고의 딸 박미지 씨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서 피고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애초에 원고의 딸에게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원고의 딸과 피고인 사이에서 맺어진 부동산 매매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서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원고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더더욱 잘못이 없습니다. 원고의 딸 박미지 씨가 피고에게 줬던 돈과 건물은 모두 자의적으로 줬던 겁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딸의 나이 차이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피고, 원고 명의의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원고의 딸을 속여서 건물을 팔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 미지가 엄마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 건물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미지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 그런데 왜 원고 측에서는 자꾸 피고가 원고의 딸을 속였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좀 억울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미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고요. 제가 미지와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번번이 먼저 돈을 건넸다는 미지 씨. 미지야, 네가 이러면은 내가 뭐가 되니? 그냥 가지고 돌아가. 아저씨,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만 좀 하라니까. 그리고 너도 이제부터는 네 또래 남자들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 응? 우리 이제 다시 만나지 말자. 아저씨 가지 마요. 아저씨. 순동 씨는 아직 창창한 미지 씨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예, 장순동입니다. 예? 뭐라고요? 장순동 씨가 급히 찾아온 곳은 병원의 입원실. 누가 다치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얼마 전 헤어진 미지 씨가 입원을 했습니다. 아저씨. 대체 그녀는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까요? 아저씨. 나 아저씨 없으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나 아저씨 없이 절대 못 살아. 아저씨. 장순동 씨가 이별을 선언하자 미지 씨는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제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미지는 자해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지와의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뭐? 이 뻔뻔한 인간이? 내가 정말 미지가 상처 입을까 봐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판사님,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세요? 장순동 씨의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하는 원고. 정자야, 나 딸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겠다. 이름이 장순동이라고 그랬지? 늙어 빠진 게 양심도 없지.
아니 솜털도 안 빠진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그냥 확. 여보세요? 네. 네? 아, 네, 알았어요. 어머 세상에. 예, 나 가봐야겠다. 네. 미지한테 지금 큰일이 생겼대. 딸을 만나기 위해 급히 자리를 뜬 윤정 씨. 미지가 약을 먹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더니 장순동 그 인간이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남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딸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윤정 씨.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장순동 씨와 단판을 짓기 위해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윤정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야 이거 갈아입으러 가져왔어. 고마워. 아 얼마나 친한 친구길래 병간을 직접 해. 또 다른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던 장순동 씨. 윤정 씨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미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정 씨는 그 순간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봤길래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요? 장순동의 내연녀는 바로 어머 인정아. 그녀의 친구인 박정자 씨였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름이 장순동이라고 그랬지? 정자 씨는 분명 장순동 씨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가 여기 어떻게? 너 미지 만나러 간다 그러지 않았어? 이병헌이었어? 아니 근데 너는 무슨 일로? 아, 잠깐만 윤태 씨 인사해.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최윤태 씨라고. 알고 보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한 장순동. 친구 역시 그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 딸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왜? 잠깐만. 정자야, 내 딸한테 들러붙은 놈이 이 놈이야. 딸을 속여서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양다리까지 걸치고 있었다는 장순동 씨. 알고 보니까 저 인간은 제 친구도 꼬셨더라고요.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순진한 제 딸 미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저놈한테 속아 넘어간 거고요.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장모님. 장모님 소리 좀 그만해. 소름 끼치니까. 원고의 증언으로 드러난 피고의 실체. 그런데 딸은 오히려 엄마에게 화가 난 듯 보입니다. 피고 장순동 씨는 원고의 딸 박미지 씨를 만나는 동안에도 원고의 친구인 박정자 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돈만 노리고 박미지 씨를 만났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원고 측은 피고의 복잡한 여성관계 때문에 피고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딸인 박미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에게 박미지 씨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과연 박미지 씨의 증언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미지 씨, 증언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진실 말인가요?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엄마 친구는 아저씨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아줌마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박미지 씨에게 피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저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켜줬었습니다. 1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또래 남자와 연애를 했던 미지 씨.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들어가. 그런데 오빠, 우리 애기야. 기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임신 소식을 알린 미지 씨. 바로 휴학할 테니까 우리 바로 결혼하자. 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이야? 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떡해? 야, 솔직히 말해서 그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나야 좀! 몸싸움을 하다가 심하게 넘어진 미지 씨.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미지야. 그런데 우연히 장순동 씨가 그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미지야! 왜 그래? 괜찮아? 아저씨 배가 너무 아파. 그 일로 미지 씨는 아기를 유산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혼자서 끙끙 앓던 미지 씨를 안타깝게 여기던 순동 씨. 마치 아빠처럼 자상하게 미지 씨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사업 핑계를 대면서 늘 술에 취해서 밖으로만 돌던 엄마와는 달리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미지 씨의 곁을 지켰다는 순동 씨. 미지 씨는 그런 순동 씨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미지야, 밥 먹읍시다. 그 후 연인 관계가 된 두 사람. 아저씨, 우리 결혼하자. 미지야, 아저씨가 가진 게 없어 지금. 아저씨가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응? 줘서 먹어. 사업이 어려워 결혼을 미루자는 순동 씨의 말에 미지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순동 씨의 사업이 잘 돼야 결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지 씨.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의 폐물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고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엄마 명의의 건물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저씨한테 판 그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몫으로 남겨준 겁니다. 제가 미리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딸의 증언으로 재판은 피고에게 유리해지는 듯 보이는데요. 현재 박미지 씨는 피고와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매우 흐려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장순동 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김수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김수희라는 이름을 듣고 무척 당황하는 피고. 잠시 후 그녀의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있을까요? 아니요, 모를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었어. 장모님이 지금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원고 측의 증인으로 나선 김수희 씨.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김수희 씨, 장순동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놀랍게도 장순동 씨의 아내라는 증인. 장순동 씨는 현재 이혼 상태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전처란 말씀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서류상 이혼했을 뿐이고 최근까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순동 씨와 같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 과연 김수희 씨의 증언이 모두 사실일까요? 김수희 씨의 증언에 술렁이는 법정.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증인신문 계속하세요. 네. 그렇다면 장순동 씨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모를 수가 없죠. 어느 날 순동 씨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수창 씨 애인인데요. 제발 수창 씨 좀 놔주세요. 아, 예. 저기, 아유 진짜. 당신 때문에 우리 수창 씨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네, 알았어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남편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여자들이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한 번은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는데요. 여자 꼬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인지 남편을 찾는 여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매번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동안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지만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애들도 있고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겠어요. 그냥 꾹 참고 살았죠. 그렇다면 이번엔 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저 사람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서류상으로 이혼만 해두면 큰 돈이 생긴다고요. 아, 그래요? 무슨 돈을 얼마나 준다고 했나요?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무슨 건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린애한테까지 이러고 다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가 돈을 목적으로 미지 씨에게 접근했다는 충격적인 증언. 방금 증언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피고 장순동이 이혼을 한 이유도 원고의 딸을 이용해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여자는 지금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뻔뻔한 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해? 장모님이 이러시는 이유를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지금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복수를 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는 피고 측의 새로운 주장.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년 전 어머, 장 소장. 어서 와. 예. 얼른 저기 가서 앉아있어. 얼른. 저도 처음엔 그저 제 사업에 투자해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밤에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순동 씨의 사업에 3억 원의 목돈을 투자했던 윤정 씨. 그런데 투자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데요. 윤정 씨의 태도가 부담스러웠지만 투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합니다. 요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내가 도와줄게. 지난번에 준 거라도 충분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더 많으면 좋지. 그런데 윤정 씨가 점점 노골적으로 자신을 유혹해오자 이를 거부했다는데요. 장 사장. 장 사장. 장 사장. 그 뒤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고 저와 미지가 사귀는 걸 알고
질투해서 절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엄마 정말 아저씨한테 그랬어? 그래서 우리 둘 사이 반대했던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미지야. 그 사람만 믿지 마.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하셨어야죠. 절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을 땐 이런 얘기 까발려질 거라는 건 모르셨어요. 피고 측의 증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재판. 원고, 피고와 사업 파트너 이상의 관계를 맺으려 한 적이 없습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전 한때 내연 관계였습니다. 엄마의 증언에 충격을 받은 미지 씨. 그렇다면 원고는 왜 피고와의 관계를 딸에게 숨겼던 걸까요? 저 사람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사업 동료로 종종 어울렸던 두 사람. 윤정 씨를 보호하려다가 사고로 당한 순동 씨. 순동 씨 괜찮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급히 도망을 가버렸다는데요. 정 사장님, 괜찮아요? 아, 예, 저는 괜찮습니다. 윤정 씨는요? 전 괜찮아요. 윤정 씨가 괜찮다면야 저는 끄떡 없습니다. 그때 순동 씨의 듬직한 모습에 반했다는 윤정 씨.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며칠 후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던 두 사람. 저기! 그런데 윤정 씨가 우연히 뺑소니 가해자를 보게 됐는데요. 저기 뺑소니 친 그놈이에요. 저놈 따뜻하신 걸. 우리가 참읍시다. 아니,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이상할 정도로 예민하게 굴었다는 순동 씨. 사실 저도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을 써서 좀 알아봤습니다. 순동 씨의 과거를 알게 된 윤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전과자였던 장순동 씨. 사기죄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순동 씨와 헤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관계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 딸을 꼬셔서는 제 앞에 와서 딸하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 딸애한테만큼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야 모든 비밀을 알게 된 딸. 말도 안 돼. 미지야, 미안해. 차마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미지야! 딸은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전과자의 신분으로 엄마와 딸을 농락했던 장순동 씨. 저놈은 뼛속까지 사기꾼입니다. 제 딸을 능욕하고 돈까지 뺏어간 나쁜 놈이라고요. 피고 장순동 씨는 원고의 딸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였고 피고에게 속은 딸은 원고 명의의 건물을 임의로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건물 명의자였던 원고가 전혀 몰랐던 것이므로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져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피고의 과거 전력만 가지고 원고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고가 원고 명의의 건물을 매입할 당시 원고의 딸이 원고의 법정 대리인으로 출석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딸에게 접근해 원고 명의의 건물을 매입한 장순동 씨. 과연 건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원고의 딸은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원고 명의의 건물을 피고에게 처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딸은 정식으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대리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을 도용해 피고와 계약을 맺었다. 원고의 딸에게는 원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원래 원고의 명의였으나 현재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인정한다. 건물을 되찾은 것보다 사기꾼과 딸을 떼어놓을 수 있어서 더 기뻤다는 최윤정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지 씨를 속여서 얻은 재산은 신기루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그래, 미지야. 아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앞으로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재판으로 건물은 돌려받았지만 딸의 마음은 돌리지 못한 엄마. 그 후 원고는 또다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재판 결과 피고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의 딸은 피고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원고의 딸이 그를 찾아가 사식과 책을 넣어주는 등 그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